스마트워크. 네, 이번에 14시 디지털 메모 도구 노션 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노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로우션이 아니고 노션인데요. 자, 디지털 메모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메모 하면은 뭐 종이, 공책 뭐 이런 데 메모하고 뭐 포스트잇 뭐 이런 걸 생각하다가 이제 스마트폰, 태블릿 PC가 이제 일반화되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로 메모하는 것들을 많이 아마 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자, 스마트폰에 있는 기본 메모를 사용하게 됐을 때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두 번째, 스마트폰에서는 메모가 가능하나 컴퓨터에서는 메모를 할 수가 없다. 동기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아이폰 메모 쓰신 분들은 맥북, 안드로이드 쓰신 분들은 뭐 갤럭시북 같은 거 이렇게 딱 연동이 되는 그 몇 가지의 모델이 있어요. 그걸 쓰시면 사실 동기화해서 쓰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윈도우 PC를 쓰시는 분들은 동기화해서 사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아이폰을 사용하는 분이 안드로이드로 간다든가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는 분들이 아이폰으로 간다든가 할 때 그동안 썼던 메모를 옮겨서 사용하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반드시 클라우드 기반이면서 OS와 기기에 상관없이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사실 그거의 대표적인 건 바로 이메일이었죠. 이메일은 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드든 태블릿 PC든 컴퓨터든 내 컴퓨터가 아니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왜? 로그인만 해서 쓰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형태의 메모 도구를 제가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원노트, 뭐 에버노트, 어썸노트, 굿노트 뭐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가장 핫하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노션, 굉장히 핫한 프로그램인데 노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노션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 페이지와 블록, 네, 그리고 블록을 활용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법까지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노션을 사용해야 되는지. 네. 자, 근데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네,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자, 메모의 달인들. 이 메모의 달인들은 메모를 어떻게 할까요? 아날로그 포함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메모를 정말 잘하는 분들의 공통점을 제가 찾아봤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공통점이 바로 이거였어요. 초벌 메모를 했다면 반드시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좋을까요? 메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네, 여러분들 이건 뭐 정답이 없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냥 나는 현재 메모를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닐까? 아니면 뭐 대충 여기저기 막 메모했지만 하루에 반드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잡아서 뭐 매일이 어렵다면은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정도는 시간을 잡아서 그 메모들을 쭉 꺼내서 한 공간에 정리를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메모를 정리하게 되면은 일단은 관리하기가 편해지겠죠. 자, 그리고 이게 아날로그가 아니고 디지털로 할 경우에 내가 한 메모에 어떤 내용적인 좀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만큼은 검색해서 필요한 정보를 추가하실 수가 있겠죠. 거기에 추가할 때는 뭐 텍스트일 수도 있고 이미지일 수도 있고 뭐 URL이나 뭐 파일 혹은 영상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메모한 내용의 어떤 컨텐츠에 대한 게 풍성해지는, 네.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은 또 지울 수 있고 또 비슷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메모들은 또 합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장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팀 페리스라는 사람이 쓴 타이탄의 도구들에 보면은 그 타이탄, 성공한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분들의 거의 대부분의 이 공통점이 디지털 메모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메모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이게 어떤 건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일단은 보통 우리는 메모를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합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위에다 메모를 했다면 그 다음날은 그 아래다 할 거고 또 그 다음날은 더 아래쪽에 하고 거기 칸이 모자르면 넘겨서 하고 네, 그래서 항상 메모를 딱 시작할 때는 어제 한 그 위치까지 한참을 넘겨서 가야지만 메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계속 이렇게 써왔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다고 느끼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디지털은 그렇게 쓸 필요가 없죠. 어떻게 했어요? 쓰고 엔터를 눌러서 이 위에 있던 메모를 밑으로 내려버립니다. 이건 뭐 워드나 한글에서 다 되는 기능이에요. 그죠? 그리고 위에다 메모하고 다시 내리고 위에다 하고 내리고 위에다 하고 내리고 자, 그러면 맨 과거가 제일 뒤에 가고 최신이 가장 위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메모를 딱 열었을 때 최신 메모가 딱 보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렇게까지 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시면 네, 과거의 아날로그 형태로 메모하셨던 것보다 훨씬 편리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왜 노션을 써야 되는 것인가? 네. 자, 우선은 모든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고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동기화가 되겠죠. 그리고 이 편집도가 굉장히 자유롭고요. 그 다음에 그 메모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공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이기 때문에 검색이 매우 빠릅니다. 자, 그래서 노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노션 관련된 설명들을 네, 이렇게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고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료 버전도 있긴 하지만 우선 여러분들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요금제로 보시면은 무료로 되어 있죠. 무료로 쓰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네, 그래서 충분하게 아주 쉽게 무료 버전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노션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버전입니다. 이메일에서 우리가 사용하듯이 로그인을 해서 웹페이지 형태로 쓰는 방법이 있고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컴퓨터에 노션을 프로그램처럼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과거의 다른 도구들은 이 디바이스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용 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노션 같은 경우는 무료로 쓰셔도 기기에 대한 제한도 없고 사용 기간에 대한 제한도 없어요. 그냥 파일을 업로드할 때 파일에 대한 용량 제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페이지와 블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 블록과 이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구축하는지 네,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페이지와 블록. 자, 노션에 딱 들어가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마주치는 게 페이지인데요. 자, 예전에 그 디지털 메모 도구에서 그 보통은 페이지란 표현보다는 노트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근데 페이지는 사실 원노트에서도 쓰여지는 어떤 용어이긴 한데 페이지가 뭐냐? 공간을 의미합니다. 공간. 이거를 이제 아날로그로 본다면은 노트 하나의 그 페이지. 네, 그게 페이지예요. 여기서도. 그럼 그 노트 공간 페이지에 우리는 뭘 쓸 수 있어요? 글씨나 이건 디지털이니까 글씨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진을 첨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파일을 첨부할 수도 있고 표를 그릴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 있죠.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컨텐츠들을 바로 블록. 그러니까 페이지 안에 넣을 수 있는 컨텐츠는 뭐다? 블록이다. 네. 그래서 페이지는 공간, 블록은 컨텐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을 보면서 이 노션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한번 실습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구글 검색창에 오신 다음에 검색창에 그냥 한글로 치셔도 돼요. 한글로 노션. 자, 그러면은 노션 사이트 바로 나오죠? 네, 클릭. 자, 그럼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화면과 거의 비슷한 화면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설치 버전과 웹 버전 그리고 앱 버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노션을 설치해서 쓰시고 싶다면 다운로드해서 맥 앤 윈도우를 클릭해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 가입하신다면은 노션 무료 체험을 클릭해서 개인 요금제, 팀이나 유료를 선택하시면 안 돼요. 개인 요금제를 선택해서 개인 계정으로 가입하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사용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전 로그인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화면이 나오겠죠. 자, 요거는 이제 스크랩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차피 이것도 여러분들이 배우실 거니까. 자, 좌측에 보시면은 뭐 페이지들이 쭉 나와 있어요. 처음에 이쪽에 있는 여러 가지 페이지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노션을 처음 쓰는 분들을 위한 일종의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제 더 이상 쓸 일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지우셔도 됩니다. 지우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점점점 삭제 이렇게 지우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시고 삭제하시면 되겠고요. 자, 위쪽에 보시면은 설정과 멤버라고 있죠. 설정과 멤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나오고, 자, 알림과 설정에 가시면은 쿠키 설정이 있어요. 쿠키를 이게 처음에 꺼져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 필수 쿠키는 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쿠키에 대한 부분을 좀 제가 너무 깊게 설명하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쿠키 설정에서 허용을 좀 해주시면 되고, 테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라이트 모드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다크 모드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다크 모드를 많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구글이죠. 구글 같은 경우도 지금 맞춤 설정으로 가서 이 배경을 바꾸실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가능하면 이렇게 좀 어둡게 쓰려고 하고 있고, 네이버도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원래는 라이트 모드인데 다크 모드 누르면 어두워지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선은 저는 라이트 모드를 해놓고 사용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뭐 보실 필요 없는데, 여기서 영어로 나온다 그러면은 언어 및 지역, 아마 여기 랭귀지라고 써 있을 텐데 글로 가셔서 언어를 바꾸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설정이 끝나고 나면은 이 외부 바깥 부분을 클릭해서 이렇게 닫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닫으신 다음에 아래쪽에 새 페이지라고 해서 굉장히 작게 나오거나 아니면 개인 페이지 위에서 플러스 버튼, 뭐 페이지 추가나 페이지 만들기, 새 페이지, 어떤 그런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만들게요. 자,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다가 뭘로 해볼까요? 개인 업무로 해볼까요? 개인 업무 하고 엔터. 자, 이거는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제일 위에 놓고 싶으시면은 위쪽으로 끌어와서 위에다 놓으시면 돼요. 겹치면 그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겹치지 않게 위로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자, 올리셨나요? 자, 올리셨으면 개인 업무를 한번 좌측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은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 플러스 버튼에 마우스가 딱 닿는 순간 하위 페이지 추가라고 뜨죠. 자, 이게 첫 번째 노션을 쓰시는 분들한테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인데, 보통 우리가 파일들이 이제 많아지잖아요. 이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파일이 많아지면은 폴더로 묶죠. 이게 이제 분류와
빨리 찾기 위해서 묶는 것도 있지만 보기 흉해서 묶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죠? 바탕화면이 너무 정신없으니까. 그러면 폴더를 묶고 그 묶은 폴더 종류가 많아지면은 다시 또 그 위에서 또 묶어버리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하위에서 상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얘는 밑으로 내려가요. 하위 페이지, 하위로 내려가죠. 반대로. 이게 처음에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면 하위로 내려갔는데 또 동일한 수준의 페이지가 늘어나면 상위가 필요하잖아요. 그때는 하나를 만들고 얘를 일단 넣으면 얘가 상위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플러스 누르고 여기 2022년 밖에 클릭. 다시 개인 업무에서 플러스 2023년 엔터. 밖에 클릭. 다시 플러스 버튼 누르고 2024년 엔터. 밖에 클릭. 자, 그러면은 연도별로 22, 23, 24 이렇게 세 개를 만들었죠. 네. 되셨나요? 자, 그러면 23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23년으로 가서 여기서 다시 하위를 만들 수 있잖아요. 플러스 누르고 2023년 1월 엔터. 밖에 클릭하고 다시 플러스 2023년 2월 밖에. 그러면 여기서 얘를 접었다가 폈다, 접었다가 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뭐 월별로 분류를 해서 알려드리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업무 환경에 맞게, 업무 스타일에 맞게 이거를 이렇게 변형해서 쓰시면 돼요. 꼭 이렇게 쓰실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2023년 1월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1월에 들어왔죠. 여기에 히스토리가 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2023년 1월에다 마우스를 딱 가져다 대면은 요런 애가 나와요. 아이콘, 커버, 댓글. 그래서 아이콘 누르면 아이콘이 생기고요. 커버 누르면 커버가 생깁니다. 네. 특이하죠? 네, 이거 지우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커버도 변경 눌러서 지울 수 있고.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뭐 약간 꾸미는 느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엔터 키를 눌러 빈 페이지를 시작하거나 이 부분을 누르면 다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저희가 얘기 나눴던 페이지, 블록 이렇게 글씨를 바로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거 밀어서 위로 올려가는 메모 그 방식도 여기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텍스트는 그냥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약간 흐릿한 글씨로 여기 계속 얘가 나오죠. 명령어 사용 시 요거 찍 슬러시를 입력하세요. 자, 슬러시를 딱 누르는 순간 블록들이 튀어나옵니다. 텍스트. 자, 텍스트는 그냥 하면 되죠. 텍스트는 불러낼 필요 없이 그냥 쓰시면 되고요. 페이지는 저희가 여기서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만드는 거랑 똑같이 여기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도 혹시라도 또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2023년 2월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럼 3월 만들려면은 여기서 만들어야 되죠. 여기서.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누르고 페이지 2023년 3월 엔터. 똑같이 만들어졌죠. 네. 똑같죠? 그거를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할 일 목록은 할 일, 진짜 할 일을 쓰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그리고 체크. 네. 자, 그리고 자세히 보세요. 여기 점이 6개 이쪽에 있죠. 요거. 그래서 얘는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잡아서 위치를 변경하실 수 있는데 여기만 되는 게 아니고 일로도 넣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로 가버렸죠. 얘 잡고 다시 페이지로 다시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위치를 바꾸실 수도 있고. 블록이니까. 레고 블록을 좀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은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큰 글씨, 중간 글씨, 작은 글씨, 표, 글머리, 번호. 여기까지는 그냥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토글은 글을 숨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네. 노션 용어 정리 하고 토글을 열어서 빈 토글에다가 페이지 블록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 이게 바로 토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용, 구분선, 요거는 대시보드 쓸 때 쓰는 거라 많이 쓰진 않고요. 요건 돋보이는 글. 요거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한참 후에 쓰시는 게 좋아서 네, 이걸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 자, 데이터베이스는 조금 있다가. 자, 그 다음에 사진 첨부, 북마크, 영상 첨부, 오디오 첨부, 파일 첨부, 인베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쓰실 필요 없고요. 이걸 다 쓰던 사람도 없고 다 쓰던 것 자체가 오히려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예요. 그래서 딱 제가 알려드리는 거 정도만 쓰셔도 정말 차고 넘칠 정도로 좋은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서치를 눌렀는데 사진 첨부를 하려면 이거 한참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외우고 계시면 돼요. 자, 하고 이미지, 파일. 그러니까 직접 입력하시면 더 빠릅니다. 이미지. 그래서 파일 업로드. 그 다음에 사진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네, 주말에 촬영한 사진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첨부가 됐죠. 이렇게. 네. 사진 첨부.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진 같은 경우는 5MB가 넘으면 첨부가 안 됩니다. 네, 무료 버전은 무거운 파일이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무거운 거 대신 가벼운 메모 형태로 사용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나는 좀 무겁게 쓰는 것도 괜찮다 하시면 그때 이제 나중에 전환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슬러시. 그리고 이번엔 파일. 한 다음에 파일 첨부도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파일이 여기 있네 하나. 네. 제 레포트인데 이거 PDF 파일이에요. 그래서 파일도 이렇게 첨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노션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페이지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류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인베드라는 기능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거 이게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이거든요. 그래서 공유하기를 눌러서 요 링크 있죠. 요거를 복사합니다. 이렇게. 복사.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자, 그러면 두 개가 뜨죠. 북마크랑 인베드. 이때 북마크를 누르면 이렇게. 이거 클릭하면 유튜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베드를 하잖아요. 그러면 영상이 이렇게 와서 붙습니다. 그래서 플레이하면 이 안에서 바로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어요.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네, 홈페이지 URL 같은 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인베드를 누르시면은 홈페이지에 화면이 아예 통째로 달라붙기 때문에 이렇게 네, 키우시면 이 안에서 이거를 이렇게 넘겨가면서 보실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페이지를 좀 넘기겠습니다. 너무 많아져 갖고. 자, 그 다음에 노션의 꽃이죠. 네. 데이터베이스 인라인. 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인라인 들어오시면 이렇게 표가 나와요. 근데 이 표를 클릭해서 보기 편집으로 가시면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레이아웃을 누르면 표가 보드. 이게 트렐로 같은 데 사용하는 칸반 보드. 그 다음에 타임라인. 보이시죠? 그 다음에 캘린더, 리스트, 갤러리. 네,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바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활용도가 굉장히 많은데 불러오는 방법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인라인, 데이터베이스 인라인으로 불러오시는 게 가장 편해요. 그래서 인라인으로 불러오신 다음에
여기서 표를 만들지, 보드 형태로 쓸지, 뭐 타임라인으로 쓸지, 캘린더로 쓸지를 선택해서 보기 형식을 바꾸고 추가하는 것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강의하는 분들의 이 관점에서 좀 설명을 네,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